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공포탐욕 지수가 73으로 어제보다 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약간 개선되었는데요. 특별한 악재 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조정기를 겪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런지 탐욕 단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대감에 비트코인도 어제 새벽 기점으로 해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변동성으로 인해서 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기를 겪을 때면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단기 투자자분들은 패닉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코인쉐어스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서도 보시면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솔라나와 리플 상품에는 오히려 자금이 유입이 되긴 했지만 비트코인 상품에서 3,280만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430만 달러가 유출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약 1,600만 달러가 순유출되고 또 12주 만에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고 또 즉각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자금의 유입, 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조정기를 거칠 때는 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분들도 더러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전문 리서치 CC 데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사실 2023년도 비트코인 연평균 변동성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투자자분들 마음에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나마 2023년도가 최근 1, 2년과 비교해서도 나쁘지 않은 해였다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2024년을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한 전문가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리플 가격 침체에 대해 실망스럽지만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리플 XRP가 횡보하는 게 답답하다라고 실토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에 의하면 현재 숏 포지션은 1.9%에 불과하고 또 중장기 구매 비율이 41%에 달하고 있고 또 리플의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수익을 보여줬던 과거의 가격 프랙터를 모방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재 비트코인 등 시장 전반이 하락 후에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더욱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후원회가 7,800만 달러 모금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 또는 기업으로 후원을 진행을 했는데요. 후원금은 다음 의회 선거에서 블록체인 지지 정치인을 후원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CEO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개인과 기업으로 각각 후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리플 역시 후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라켄도 보이고요. SEC의 집행조치에 상처를 받은 기업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리플 CEO 역시 암호화폐 후원에 후원을 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2024년도 선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들을 돕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대선이 의회의 분열을 해결하고 또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설립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당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부 산하의 규제기관, 즉 SEC의 과도한 집행과 이로 인한 암호화폐 업계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저지함으로써 숨통을 트이게 만들고 또 규제기관이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 또 이더리움 선물 ETF에 이어서 리플 XRP ETF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 전문가가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이번에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신청 이후에 XRP 가격이 급등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확인하셨겠지만 그만큼 XRP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보이고 있고 또 현재까지 XRP 현물 ETF를 신청한 어떤 기관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신청하게 된다면
이는 XRP 수요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XRP는 이미 디지털 자산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SEC에 대한 도전 자체가 흥미로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SEC가 XRP 현물 ETF를 반려한다면 이에 대한 이유 자체가 법적 다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SEC도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에 XRP는 위험대 보상 비율이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에 저도 큰 이견은 없지만 과연 어떤 기관이 규제기관의 눈밖에 날 일을 할 것인가 쉽지 않은 행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SEC가 해시덱스의 이더리움 현물 선물 혼합 ETF 신청서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에서 제안한 것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에 가장 호재겠지만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에 가장 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대선이 있고 또 대선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SEC라는 규제기관, 정확히 말하면 게리 겐슬러의 힘이 약화될 것이고 동시에 XRP와 같은 가치 있는 코인들에 대한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뿐만이 아니라 기타 알트코인에게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RP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내년도 미국 대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선이 게리 겐슬러의 사임 혹은 해임 가능성을 가속화시키면서 남아있는 리플에 대한 소송 그리고 현물 ETF, IPO, 미국 내에서의 사업에 줄줄이 영향을 끼칠 것이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